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애저 기본사항 38번째 애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시험 출제 경향은요, 각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점과 사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클라우드 공부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이 가장 어려운 쪽에 속하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들어본 적도 없어 생소하고 그래서 좀 힘든 면이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묻진 않아요. 주로 이제 용어와 그 역할을 묻고 있는데 근데 그 용어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좀 힘든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에는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전체 서비스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2장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 Azure Virtual Network, Azure VPN Gateway, 그리고 Azure Express Router. 요거를 이제 각 한 페이지씩 할당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키워드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Azure Virtual Network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가 리소스 간의 안전한 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런 것들 있잖아요. 가상 머신이나 뭐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리소스 간의 통신을 할 때 버추얼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신 VPN 가상 사설망 연결에 VM을 연결. 이 문장을 주고 이렇게 이걸 맞추라고 하는 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MS 런에서 제공하는 문장보다는 제가 써놓은 이 키포인트 문장 위주로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버추얼 네트워크는 리소스 간 안전한 통신을 제공을 한다. 그 VM 간의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VPN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온프레미스와 그 다음에 MS 클라우드 에즈와 연결시킬 때 온프레미스와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통신을 할 때 VPN 게이트웨이를 쓰고, 그리고 Azure Express 라우터는 언제 쓰냐 그러면은 VPN 게이트웨이를 대기업에 쓰다 보니까 좀 느린 것 같고 뭔가 우리는 좀 더 빠르고 뭐 이런 것도 안전한 그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그 상황에서 쓰고 싶다 이러면 전용 보안 연결성을 강 케이블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Azure Express 라우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에즈가 있잖아요. 에즈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할 때 제일 먼저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 그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줘요. 가상 네트워크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었고 또 만약에 여기에다가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이 두 개가 격리가 돼요. 하나의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요 안에서 VM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만들어진 VM이랑 이쪽에 만들어진 VM이랑은 서로 통신을 못 해요. 이렇게 격리가 기본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연결을 시켜줘요. 어떻게 연결시켜 주냐 그러면은 각 리소스들을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VM에 접속하고 싶을 때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 여기 가상 머신을 넣어서 연결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서브넷 이런 용어들도 나오잖아요. 로드 밸런스도 나오고 DNS도 나오고 NSG 네트워크 보안 그룹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 1편에 잠시 나오고 또 2편에 나오고 또 보안에 관련돼 가지고 4편에 나와요. 조금씩 보안과 네트워크가 조금 떨어져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그 MS런에서는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 서브넷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가상 공간에서 VM, 우리가 이제 VM에다가 여기 이 VM에다가는 웹서버, 웹페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네이버 같은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그 소스를 여기 VM 위에 올려놨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VM에 올릴 건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같은 만약에 위치에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안 넣고 여기에다가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만일에 그 인터넷이 뚫려 가지고 이게 공개가 됐다 그러면 웹페이지 공개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노출되는 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럴 때 서버넷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서버넷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 백엔드 서버넷 하나 만들어줘서 어디에서?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웹서버에 관계된 VM을 여기 올리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관계된 것들 VM을 여기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이 혹시라도 웹서버가 뚫리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 못하도록, 그리고 둘 간에는 버추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면은 여기가 안전하게 그 보장되겠죠. 그래서 서버넷을 따로 이제 분류해주는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네트워크를 만들 때 서버넷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드 밸런스라고 있는데, 로드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웹페이지가 이쪽 컴퓨터에 많이 몰린다. 그러면 이제 분산시켜 주는 거죠. 이쪽에도 이쪽에도 서로 규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술이 로드 밸런스거든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장에서 보시면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대략 이렇습니다. 에즈에서 호스트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그럼 에즈 디도스 프로텍션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방화벽을 구현하려고 한다. 무엇을 하면 좋겠냐? 파이어월 방화벽. 그 다음에 에즈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MS를 설명하는 문장인데 되게 어렵죠. 그렇게 보지 말고 웹 트래픽 로드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이렇게 쭉 위에서 이렇게 쭉 왔는데 우리가 웹 트래픽을 HTTP와 HTTPS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보내고 싶다. 이럴 때 as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웹 트래픽 마지막 단 웹 트래픽 로드 밸런스가 이거란 거고, 그 다음에 CDN이라고도 하는데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는 우리가 VM에다가 어떤 그 그림이라든지 뭐 아니면 웹소스라든지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을 한국에 만약에 서버에 갖다 놓으면은 저기 태국 있는 애나 미국 있는 애들이 보려고 하면은 접속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끊기고 뭐 잘 안 비죠. 비디오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럴 때 그거를 그 가까이에 옮겨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고객에게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분산 서버 네트워크를 CDN이라고 하고요. 로드 밸런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백엔드 서비스를 요청을 분산시켜 준다는 거. 이제 DNS는 뭐냐 하면은 도메인 이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공용 IP 주소 막 이렇게 그 뭐 네이버 같으면 뭐 이렇게 숫자로 막 되는 이런 거 처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네이버.com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DNS, 그 IP랑 그 이름이랑 도메인 이름이랑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DN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트래픽이 막 몰려올 때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as 트래픽 매니저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트래픽 분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하면 끝났나요? 마지막에 분석을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할 그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에즈어 네트워크 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속하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이름들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 이름과 간단한 키워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해 두시면은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